요거 해보자. 여러 가지 간섭 활용. 여기 소개되는 게 얘가 이제 슬릿이라고 해. 요 틈을 뚫어놓고 틈 두 개라고 해서 이제 이중 슬릿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레이저 쓰는데, 자, 단색광을 여기 이제 슬릿 하나짜리에 비추면 요 슬릿의 용도는 우리 동일 위상 출발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빛이 양갈래로 갈리면서 A랑 B 쪽으로 가는 빛이 이제 얘를 통과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통과해서 나오는 빛은 일단은 동일 이상으로 출발하겠지. 같은 빛이 와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파원 두 개에서 동일 이상으로 출발한 빛이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여기 스크린 위에서 여러 가지 간섭 무늬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기준이 되는 거는 항상 수면파에서도 마찬가지고 얘들의 수직 이등 분선. 여기서는 무슨 간섭 하겠노? 얘는 무조건 동일 이상으로 출발했으니까. 보강 간섭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서 오는 길이는 짧고 이쪽에서 오는 길이는 길어진다. 맞지? 그러면서 길이의 차이가 딱 뭐가 나면 이제 상세 간섭하기 시작해. 반파자 2분의 람다 나면 상세 간섭하기 시작한다. 맞지? 그래서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이런 무늬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지. 빛이 보강 간섭하면 소리는 보강 간섭하면 세겠지만 빛은 보강 간섭하면 뭐 되겠노? 밝아지겠지. 상세 간섭하면 어두워지고. 그래서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이제 반복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이제 중앙 밝은 무늬고 보강 간섭 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밝은 무늬가 여기 생겼다 하자. 그러면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델타 X라고 한다면 이 델타 X는 람다랑 무슨 관계겠노? 결국 간섭 조건에서 중요한 거는 길이의 차이 자체가 아니라 길이의 차이가 람다의 몇 배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빨간색 레이저를 쓸 수도 있지만 파란색 레이저를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람다가 길어지면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커질까 줄어들까 변화는 생길 거야. 람다가 길어지면 여기는 경로차가 안 나서 보강 간섭이잖아. 그 다음에는 경로차가 여기서 길이랑 여기서 길이가 좀 차이 나는데 얘가 도착하고 보니까 얘가 얼마만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길이 차이가 딱 얼마 나서 람다만큼 나서 여기가 보강 간섭인 거잖아. 근데 람다가 길어졌대. 여기서 쓰는 레이저의 빛을 람다 큰 거 썼대. 그러면 아직까지 요 길이는 람다가 아니겠지. 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서 길이 차이를 더 줘야 람다가 되잖아. 그러면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나? 넓어지겠지. 그런 거 정도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얇은 막 간섭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얇은 막 간섭을 경험하게 되는 게 기름막. 물 위에 기름이 잠깐 떨어져갖고 이제 기름막이 형성이 되면 기름막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노? 어떤 부분은 빨간색, 어떤 부분은 파란색 뭐 이렇게 보이잖아, 맞지? 그런 것들이 그 부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빨간색 빛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은 파란색 빛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런 무늬가 뭐 무지개 무늬들이 우리한테 보인다 이거지. 여기도 보면 이게 기름막이야. 요 두께가 이 정도 돼요, 기름막. 뭐 상세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단색광을 비췄을 때 공기와 기름막 사이에서 반사되는 애가 있고 기름막까지 들어갔다가 기름막 밑에는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기름막과 물 사이에서 반사하는 뭐 그냥 반사해서 그냥 바로는 안 나갔지만 뭐 이렇게 꺾여서 나갔다 하자. 그러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두 빛은 경로가 다르잖아. 같은 빛이 들어왔지만 어떤 한 빛은 공기와 기름막 사이에서 반사를 했고 또 다른 빛은 기름과 물 사이에서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왔다 맞지? 그러면 경로가 차이가 나니까 얘들도 마찬가지. 길이가 차이가 나잖아. 이렇게 오는 거야. 이까지는 어차피 같으니까. 1번 경로는 이만큼 길이라면 2번 경로는 이만큼 길이잖아. 그러면 경로의 차이가 나면 또 경로의 차이만큼 그 안에 람다의 정수배가 들어가면 우리 이런 거 보강간섭 했다 맞지?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일어날 건데 위치마다 두께도 다르고 기름막의 두께가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각도도 차이가 날 수 있잖아. 그런 이유로 간섭 조건에서 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는 람다가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두께에서는 빨간색 빛의 람다가 보강 간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어떤 두께가 좀 더 얇아진다면 보라색 빛이 보강 간섭하는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보강 간섭하는 빛의 색깔이 우리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말주변축 파란보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보일 거다 이거지. 왜? 밝게 잘 보인다 하면 보강 간섭이고 어둡다, 잘 안 들린다, 소리가 세게 작다 하면 이건 다 상쇄 간섭 이용하는 거지. 그죠? 어. 넘어가 보자. 얘도 요즘 너희 많이 끼고 다니는 거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기술도 소리에 무슨 간섭을 이용하겠노? 상쇄 간섭. 노이즈라는 음파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손에 그 소음으로 들리는 음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음파와 반대되는 위상으로 만나서 상쇄 간섭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음파를 만들어서 상쇄 간섭시키면 그게 노이즈가 없으신다 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안경을 코팅하는데 우리가 안경 쓸 때 여기 안경 뒷부분이라고 하자. 자, 우리 눈이 여기 있잖아. 우리 눈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 우리 안경 앞에 있는 빛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세상을 관측하는 거다, 맞지? 볼 수 있는 건데 요 뒤에 우리 머리 뒤에 있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도 안경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보겠지. 어떻게 보겠노? 우리는 반사한 거 이런 거 못 느낀다 했잖아. 굿절한 거. 그러면 저 멀리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그러면 얘가 보이면 안 되잖아, 앞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안경의 뒷부분, 안경 아래 뒷부분을 반사를 안 하게끔, 반사되는 빛이 서로 상쇄되게끔 그렇게 이제 코팅을 해준다 하는 게 무반사 코팅. 막을 씌워서 얇은 막 간섭처럼 코팅 해준다. 그 다음에 악기, 소리 이런 거. 소리도 대표적으로 간섭 이용하는 거야. 음파의 간섭. 그래서 소리가 보강 간섭을 하면서 얘가 뭔가 우리가 이제 단소나 이런 거 볼 때도 아무도 소리가 나는 그 영역대가 있잖아. 그 영역대의 소리가 이제 그 보강 간섭 이용해서 이제 나온다 하는 거. 초음파 충격, 위조 지표 방지.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노란색, 뭐 초록색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 다르게 보이는 거, 그 숫자들 경험해봤잖아, 맞지? 그게 이제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게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 때는 람다가 다르다 이거지. 노란색으로 보일 때는 노란색이 보강 간섭하고 초록색 보일 때는 초록색 빛이 보강 간섭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리고 저 맨 뒤에 두 문제 아까 19페이지. 맞네. 자, 유언부석 11번 보면 자동차 배기장치에서 소리에 무슨 간섭 현상을 이용한다. 배기장치니까 뭐 소음이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상쇄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소음을 제거한다. 밑에도 마찬가지. 소음 제거 헤드폰을 이용해 또 외부 소음과 반대되는 이상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소리를 제거해 준다. 그러면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은 외부 소음과 우리가 듣는 소리, 그 헤드폰에서 방출하는 소리는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야 되니까 반대 위상이다. 맞죠? 디귿 소리의 간섭 현상은 파동적 성질. 이제 바로 뒤에 가면 이중성 하면서 입자성 이런 말 쓸 거야. 쓸 건데 지금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번도 입자성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면 간섭, 회절 이런 건 전부 다 파동성이야, 파동성. 그래서 파동의 성질 때문에 나타난다. 맞아. 네, 넘어가서 여기도 안경의 뒷면을 무반사 코팅을 해서 반사되는 빛을 막아준다. 하는 게 상쇄 간섭 이용하는 것도. 얘는 뭐고? 엔진 소음 제거하는 거니까 또 상쇄 간섭 이용하는 거겠죠. 기니디 보면 코팅막의 윗면과 아랫면. 그냥 얇은 막 간섭은 다 요거야. 자, 요게 막이야, 지금 요게 막.
이게 막이고, 막의 윗면. 빛이 들어오면 막의 윗면에서 반사된 빛과 막의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다른 경로로 들어와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반사된 빛이 안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반사된 빛은 반대 위상으로 간섭한다 맞고, 그 다음에 여객기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발생시키는 소리의 진동수는 같다. 상쇄 간섭을 일으키려면 진동수가 같아야 서로 계속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동수 같다 맞고, 나는 보안 간섭을 이용한 것이다 했으니까 이건 틀렸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중성 갑시다. 자, 이번 파트에서 우리가 할 거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일단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돼. 자, 빛은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다 빛을 뭘로 보고 이제 배워본 거야. 지금까지 계속 파동으로 보고 배우고 있었다, 맞지? 근데 이제 요번 단원에서는 빛이라는 게 입자성도 띈다 하는, 이중성을 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야. 마찬가지로 뒤에서 입자, 전자 같은 거, 전자가 입자라는 걸 증명하진 않잖아, 맞지? 근데 뒤에서 이제 이 입자인 전자가 입자성은 뭐 당연히 띄지만 파동성도 띄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중성은 동시에 둘 다 띄는 건 아니고, 빛이라는 게 파동성을 띌 때도 있지만 입자성을 띌 때도 있다. 동시에 둘 다 띄는 건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띄겠지만. 그래서 빛의 입자성 증명하는 실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광전효과 배우는 거지. 광전효과 요거는 누가 실험한 거야? 이걸로 노벨상 탔잖아. 누가 실험했어? 들어본 적 없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특수상대성 이론이랑 일반상대성 이론으로는 노벨상 못 탔어요. 이해를 못해서. 어, 아니, 상을 주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대단한 걸 이해를 해야 상을 주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상을 못 주잖아. 그 대신에 뭔가 하나는 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걸로 줬어요. 자, 광명. 그냥 내 피셜이야. 어, 광전효과 볼 건데, 상황 자체는 심플해. 금속 안에 당연히 원자들이 있으니까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금속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에 빛을 비추니까 뭔가 이 전자에게 얘가 충돌하는 느낌으로 가서 전자가 나오더라 이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전자가 안에서 속박되어 있는데 나오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노 당연히. 묶여 있는 전자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 에너지 필요하겠지, 에너지. 그러면 일단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에너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는 파동이잖아. 빛이 파동이니까 파동에서는 에너지를 보통 그냥 어떤 식으로 설명해요? 세기가 센 빛으로 설명하잖아. 그지? 밝은 빛. 같은 빨강이더라도 좀 어두운 빨강이 있으면 밝은 빨강이 있을 거냐. 그런 게 이제 에너지가 센 빛인데, 자, 얘한테 이제 비춰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일단 파동에서 세기하는 I는, 또 I로 보통 세기를 많이 표현하는데, 얘는 그 파동에 우리가 배운 진동수,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중앙에서부터 최고점이나 최하점,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 이걸 이제 진폭이라고 하지. 이런 진폭의 사실 제곱에 비례하는 세기를 가지는데, 실험으로 해보니까, 자, 얘를 증가시켜도 세기가 증가하는 거고, 우리가 아는 지금 파동에서는 얘를 증가시켜도 세기가 증가하는데, 실제로 진폭을 증가시켜서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세기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더라. 실험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 그리고 파동은 빛은 당연히 좀 약한 빛도 오래 쐬면 에너지가 많이 전달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실험을 반복을 해도 한 번 튀어나오지 않으면 전혀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더라. 그러면 일단 기존에 우리가 파동으로 알고 있던 빛의 성질로는 요 현상을, 광전효과 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더라 이거지. 아, 자, 빨리. 또 계산하는 거 좋아하니까 문제 푸는 걸 가자. 아니, 뭐 설명하니까 다 잘나가노.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뭐를 이제 만들어냈냐면, 빛을 입자로 보자. 그러면 빛을 파동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입자의 다발로 볼 거니까, 자, 이상한 뭔가 그거야. 빛의 입자를 우리가 광자라 그래, 광자. 근데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우리 배웠어. 그 우리 시험 범위잖아. 넌 아니구나. 전기 그 수소 원자 모형에서 광자, 빛 에너지 표현하는 법 배웠잖아. 뭐였어요? 이거. 하F 또는 F는 V는 F 람다잖아. F는 람다분의 V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금 빛이니까 람다분의 C로 바꾸면 람다분의 하C. 이제 파동을 배우니까 이제 자연스럽네. 하F랑 람다분의 하C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 배웠다 맞지? 여기서 광자 한 개 한 개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빛을 구성하는 광자라는 입자의 불연속적인 다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 광자 한 개 에너지를 요만큼 가지는 광자가 총 몇 개 있냐, n 개 있냐, 요 개수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빛의 세기로 표현을 하자. 자, 그러면 어떤 금속에 자, 빛을 썼어. 자, 여기에 이제 광자 한 개가 이제 들어오는데, 광자 한 개가 에너지가 100짜리인 광자를 쐈어. 근데 여기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는 이 에너지 중에서 한 40만큼의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대.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면 전자가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 얼마겠노? 하면 60가 가지고 나오겠지, 맞지?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어떤 상황에서 60은 최대로 가지고 나오지만 50도 가지고 나오고 40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로 가지고 나왔을 때 얘가 가지고 나오는 게 60이니까 60은 얘의 운동 에너지로 이제 운동 에너지 형태로 표현될 거니까 얘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자, 광전 효과에서는 빛을 입자로 보기 때문에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 요 에너지가 속박되어 있는 전자를 밖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면 광전 효과가 일어날 거고, 그 에너지에 부족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광전 효과에서 광자랑 전자는 그냥 1대1 대응으로 볼 거야. 1대1 대응으로. 예를 들어서 자, 전자가 금속에 있는 전자가 뭔가 뚫고 속박을 뚫고 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런 40 같은 에너지를 뒤에서 이제 이함수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 네, 4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내가 얘한테 20짜리, 그냥 예를 들어서 20짜리 에너지의 광자도 쏘고 30짜리 에너지의 광자도 쏘면 총 합해서 50이니까 얘를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무조건 광전 효과에서는 전자랑 광자를 1대1 대응으로 볼 거거든. 그러면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건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건데,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쏴준 광자가 적어도 한 개 한 개가 적어도 에너지를 40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와 광자 한 개의 에너지와 빛의 세기, 이 빛의 세기는 구분해서 설명하였다. 그러면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누가 결정하겠노?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또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결정하는 거지. 그 에너지가 이함수를 넘어가면. 그러면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F 아니면 람다잖아, 맞죠? 그러면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광자가 들어온다. 자, 그리고 빛의 세기는, 자, 자,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를 담당한다 했으니까 에너지가 큰 광자가 들어오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세기가 센 빛을 쏘면 광전 효과로 그 광자가 많이 나올 거니까 광전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오케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음, 요걸 한번 보자. 일단 단어만 조금 이제 익혀보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W라고 쓰면 요게 요 단원에서는 이람수라네요. 이람수. 자, 그러면 이람수는 금속에서 전자가 속박을 뚫고 나오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다, 맞지? 맞나? 자, 이제 많이 안 덥잖아. 덥나지? 금속에, 자, 빛을 비추면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에너지 받고 튀어나온다며. 그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이람수라고 하고, 자,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로 표현해보면, 진동수가 F짜리인 빛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하F라며. 자, 그러면 하F라는 에너지를 가지는 애가 들어와서 전자를 속박을 뚫고 나오게 만들었다. 이때 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중에서 최대값을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러면 요 세 개는 관계가 어떻게 했노? 당연히 뭐 에너지 보존될 거니까. 빛의 에너지에서 뭐를 빼면? 금속에서 뚫고 나오는 데 필요한 이람수를 빼면 전자가 가지고 나오는 운동 에너지는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최대로 가지고 나오는 게 이거 다 가지고 나오면 최대로 가지고 나오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뭐 물리 배우면 경계에 대해서 한번 배우잖아, 맞죠? 그러면 최소 진동수는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니까 최소 진동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얼마만큼 필요하겠노? 뭐가 딱 같아졌을 때 빛의 에너지와 이람수가 같아질 때 그때의 진동수를 F0라고 하자. 그러면 적어도 F0 이상의 진동수를 쏴줘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의미로 F0를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F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F가 결정하면 당연히 람다도 결정하는 건데 자, 람다로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빛의 파장이 람다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람다분의 하씨로 표현했어요. 지금 마찬가지 람다분의 하씨가 빛의 에너지니까 광자 한 개 에너지에서 이람수만큼의 에너지를 빼면 전자가 가지고 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겠다. 그리고 이람수와 똑같은 크기의 람다분의 하씨가 있다면 요때 요 람다는 또 람다. 자, 람다는 얘가 최소겠나 최대겠나? 람다는 길면 길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짧을수록. 그러면 지금 이 파장으로는 딱 이람수만큼의 에너지니까 이 파장보다는 더 짧아야 돼? 더 길어야 돼?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더 짧아야 된다 하면. 그래서 항상 한 개 파장보다는 더 짧은 빛을 쏴줘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 봅시다. 요거 한번 보죠. 자, 금속에 빛 쐈어. A 쐈어. 안 일어났대.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A 빛은 에너지가 좀 부족한 거다, 맞지? 자, 그 다음에 B를 쐈어. 전자, 광전 효과로 인해서 나온 전자를 그냥 광전자라 그래요. 광전자 나왔고. 자, C도 쏘니까 광전자 나왔어요. 이렇게 A, B, C 같이 쏘면 광전자 당연히 나오겠지. 그치? 근데 무조건 광전 효과는 광자 한 개랑 전자 한 개의 1대1 대응이라 했잖아.
자, 예를 들어서 B를 여기 있네. 자, B를 쏘니까 전자가 최대로 에너지 얼마 가지고 나왔냐면 E0 나왔어. 가지고 나왔어요. 자, C를 쏘니까 얼마 가지고 나왔냐면 E0 가지고 나왔어. 누가 더 에너지가 큰 빛이야? C가 에너지가 더 큰 빛이다, 맞지? 근데 C가 B보다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가 2배인 거 보니까 C가 B보다 2배로 강한 에너지다. 맞나 틀렸나? 틀렸지? B의 에너지는 E0가 아니잖아. E0는 뚫고 나와서 E0인 거잖아. B의 에너지는 뭐라고 보면 돼? E0 플러스 E람수라고 봐야지. C의 에너지는 E0 플러스 E람수. 그래서 2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를 같이 쏘면 전자가 어떻게 튀어나오겠노? E0 가지고 나오게 하는 놈, E0 가지고 나오게 하는 놈 같이 쐈으니까 3E0다. 맞나? 금속에 있는 전자한테는 여러 개의 광자가 충돌할 수가 없어. 광자 한 개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광자 한 개 쏴서 광전효과 일어날 거면 튀어나오고 튀어나가면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때문에 튀어나온 거라 했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전자들도 B 때문에 나오는 애도 있고 C 때문에 나오는 애도 있으니까 각각 따로. 그러면 이때 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이 지금 얼마다 하면 돼? 어차피 A는 안 나올 거 아니야. A는 안 나오고 B 쏜에는 B로 인해서 나오는 애는 최대로 얼마 가지고 나와? E0 가지고 나온 다음에 C 때문에 나오는 애는 최대로 얼마로? E0. 합쳐져서 쏴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때도 나오는 최대 운동의 질은 얼마다? E0. 주인공이 누구다? C다 이거지, C. 주인공. 자, 그 다음에 광전자 수. 자, 광전자 수를 보니까 B 쐈을 때 EN계 나왔고 C 쐈을 때 N계 나왔대. 누가 많이 나왔어? B가 많이 나왔다 맞지? 그러면 광자를 많이 쏴줬다는 얘기니까 B가 C보다 어떤 빛이다? 에너지는 작지만 뭐가 큰 빛이다? 광자의 수는 뭘로 결정한다 했어요? 광자의 수는 니노. 세기로 결정한다 했어요. 부분을 짓자 이거지. 빛의 입자성에서는 빛의 세기는 그냥 광자의 개수. 빛의 에너지는 F 또는 람다가 결정하는 요소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검정기. 자, 만약에 이 검정기, 지금 금속박이, 그냥 이래. 검정기는 그거잖아. 금속박에 마이너스로 대전되면 벌어지고, 마이너스끼리 밀 거니까, 플러스로 대전되면 벌어지고, 대전이 안 되면 오므라들고. 그러면, 자, 광전효과 다루니까 빛 쐈어. 빛 쏘면 전자 튀어나온다며. 자, 전자가 튀어나올 거니까 금속판에서 전자 뺏긴다, 맞지? 자, 고개 좀 들고, 자, 전자 뺏긴다. 그러면 전자를 뺏겼으니까 얘가 뭘로 대전되겠어? 양으로 대전되겠다, 맞지? 다 금속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양으로 대전되면 전자가 올라가겠지, 맞지? 그러면 그냥 여기도 뭘로 대전되면서 양으로 같이 대전되면서 벌어지겠죠. 그래서 빛을 쏘는 행위는, 요 단원에서 빛을 쏘는 행위는 플러스화 시키는 행위다, 맞지? 자, 그러면 요 구분 한번 해보자. 자. 금속박이 처음부터 벌어져 있었대. 왜 벌어진지 몰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빛을 쐈어. 빛을 쏘니까 얘가 갑자기 더 벌어진대.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던 전하는 플러스 전하였을까 마이너스 전하였을까? 광전효과는 전자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애니까 플러스화 시키는 거잖아. 전자를 자꾸 뺐잖아. 그러면 빛을 쏴서 플러스화 시키니까 더 벌어졌대. 처음에 얘가 대전되어 있던 부호가 플러스였을까 마이너스였을까? 플러스였다 이거지, 플러스.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데 더 플러스화 시키니까 벌어졌겠지. 자,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처음에 벌어져 있었는데 얘가 오므러들어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벌어진대. 뭐겠노? 마이너스. 처음에 얘가 대전되어 있던 게 마이너스였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꾸 플러스화 시키는 광전효과를 일으키니까 얘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오므라들다가
0이 되었다가 거기서 더 플러스화 시키니까 다시 벌어진다 이거죠. 다시. 맞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광전효과에서 중요한 그래프예요. 자, 일단은 식은 이거야. 아까 우리가 썼던 거. 전자가 가지고 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뺀 거다 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빛의 에너지는 하이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람다분의 하씨로 표현할 수도 있다 맞죠? 그 두 가지 그래프로. 먼저 하이프, 빛의 에너지는 이함수 플러스 가지고 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다 해서 이렇게 얘를 Y축으로 F 얘를 X축으로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함수 되노? 나머지는 다 상수잖아. 자, H 플랑크 함수고 W 어떤 금속의 이함수고 빛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진동수의 변화를 줬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리면 1차 함수겠지. 1차 함수가 되고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F AX 얘가 기본형이잖아 맞지? 거기서 뭐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오메가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다 맞지? 오메가 마이너스 W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다 그죠? 자 그러면 기본형은 이거일 텐데 얘의 기울기는 하지. 자, 이 그래프를 어떤 금속 쓰는지 모르지만 그 금속의 이함수만큼 음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그게 운동 에너지와 최대 운동 에너지와 진동수 그래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 그래프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졌어. 이 뒤에는 안 그려 사실. 뭐가 안 일어날 거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지? 지금 딱 어떤 여기 빛의 진동수야. 빛의 진동수 F0 이상을 쏘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데 F0보다 아래로 쏘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니까 F0 무슨 의미예요? 얘가 무슨 의미겠노? 하 F0가 딱 얼마만큼 되는 에너지다. 이함수만큼 되는 에너지다 이거지. 이함수만큼. 그리고 그때 F0를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임의의 F. 자, F짜리 빛을 쐈어. 얘는 F0보다 크니까 당연히 광전 효과가 일어났어요. 자, 설명은 이제 요 세 가지 에너지로 한번 설명해 보죠. F짜리 에너지의 빛을 쏘면 내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근데 얼마만큼은 요만큼은 이함수라서 요만큼은 이함수로 이겨내고 나머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최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다 하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자. 맞나? 자, 그 다음에 저 그래프에서 자 F고 X축 F, Y축 운동 에너지 최대가 자 그래프가 두 개 이렇게 되겠대. 자 얘는 A 금속이고 얘는 B 금속이란다. 누가 이함수가 더 큰 거야? B 금속의 이함수가 더 큰 거다 맞지? 자 한계 진동수 비교해 보니까 FA보다는 FB가 나오기가 더 어렵지. 그래서 이함수가 더 크고 같은 빛을 쏜다면 에너지 많이 가지고 나오는 애가 누구다? 운동 에너지 많이 가지고 나오는 애가 A겠지. A. 같은 빛을 쐈을 때.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자, 이렇게 했어. 내가 A랑 B 둘 다 한계 진동수를 넘어가는 진동수의 빛을 쐈대. 그랬더니 B에서는 이만큼 가지고 나오고 A에서는 이만큼 가지고 나왔대. 얘는 무슨 의미겠노? 운동 에너지 차이. 그게 무슨 의미겠어? 두 금속의 이함수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자, 두 번째 그래프도 마찬가지. 자, 이 그래프는 단지 위의 그래프랑 다른 게 그밖에 없어. 빛의 에너지를 뭘로 표현했을 뿐이야.
람다분의 하시 파장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똑같이 빛의 에너지야. 자, 빛의 에너지에서 뭐를 빼면, 이함수를 빼면 그것만큼 가지고 나올 때가 최대 운동 에너지다 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함수만큼의 에너지를 표현하면 그게 한계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함수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표현해 보면 그게 한계 파장이다 이거지. 한계 파장. 자, 그러면 이 함수도 아까 그 함수도 어차피 그 함수는 아까 함수는 하F에서 W를 빼니까 하F라는 기본 형태를 W만큼 내린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W만큼 내리는 거야. 기본 형태가 뭔데? 람다분의 하시. 우리가 X축을 람다로 그릴 거니까 그래프 형태는 당연히 뭐고? X분의 K잖아. 상수잖아, 상수. 그러면 Y는 X분의 K 그래프가 기본 형태가 뭐야? 그냥 반비례 그래프. X축과 Y축이 그 정근선 내리는 반비례 그래프. 그거를 얼마만큼 내리면? W만큼 내려서 그리면 요 그래프 된다 이거지. 맞나? 자, 그러면, 자, A 금속이랑 B 금속으로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누가 더 이함수가 큰 거야? 원래 기본 형태가 이거잖아. 이게 람다분의 하시잖아. 이거를 각각의 금속의 이함수만큼 내린 거잖아. 누가 더 많이 내린 거야? A가 더 많이 내린 거지, A가. 그러면 A가 B보다 이함수가 큰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거 비교해보면, 자, 람다 제로짜리 빛을 쐈어. 람다 제로라는 빛은 람다 A보다 작고 람다 B보다 작아. 광전 효과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당연히 일어나지, 맞지? 람다가 작으면 에너지가 큰 거잖아. 자, 그러면 람다 제로짜리 빛을 쏘니까 자, 요 점의 Y 값의 의미가 A 금속에 쏘니까 이만큼 가지고 나왔고 B 금속에 쏘니까 이만큼 가지고 나왔다 이거잖아. 그러면 EA랑 EB의 차이, 요거 무슨 의미예요? 이함수의 차이의 의미가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람다 제로를 쏘나, 자, 람다 제로를 쏘나 이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 일단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지금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빛을 쐈다고 하자. 그러면 자, 이거 쏘면 요만큼 차이가 나고 이거 쏘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맞지? 자, 이 길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나와? 다 같겠지. 기본 형태가 이거여서 그냥 평행 이동만 시킨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 길이가 다 같다 이거. 그냥 수직으로 내리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람다 A랑 람다 B는 각각의 금속의 한계 파장을 의미할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내볼게 한번 풀어보자. 자, 빛의 파장이랑 전자가 가지고 나오는 최대 운동의지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떤 금속은 이렇게 됐고 어떤 금속은 이렇게 됐는데 얘가 람다고 얘가 3람다라고 치자. 자, 내가 얘들한테 어떤 람다 다시라는 빛을 쐈대. 빛을 쏘니까 요때 요렇게 올려보니까 요 A 금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랑 전자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랑 B 금속에서 전자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가 5대 2란다. 람다 다시 얼마일까? 이거 암산 되나? 씨, 대단한데. 내 암산 안 돼서 나도 해야겠다. 일단 내가 너무 막내서 좀 거지 같은 숫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자, 가봅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자, 일단은 이 한계 파장이라는 거는 그냥 자, A의 한계 파장이 무슨 뜻이야? 이 파장의 빛의 에너지가 곧 뭐야? 이람수란 뜻이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A는 한계 파장이 람다고 B는 한계 파장이 얘보다 3배 커. 그 말은 이람수는 얘보다 얘가 몇 배 크다? 3배 크다 이런 뜻이잖아. 자, 그러면 얘 이람수를 3W라고 하면 얘 이람수를 W라고 할 수 있겠단 말이야. 자, 여기서 빛의 파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때 빛의 에너지를 E라고 해보자. 람다 다시 했는데 이때 빛의 에너지를 그냥 E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B에서 나오는 거 5대 2라며. 자, B에서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란 거는 내가 에너지 E짜리 썼는데 B는 이람수가 얼만데? W다 맞지? 그랬더니 5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뜻이고 이거 대 내가 E짜리 똑같은 E짜리 에너지의 빛을 A한테 썼더니 A는 이람수가 3W라서 3W를 빼고 나왔더니 요게 2만큼 가지고 나왔다 이런 뜻이야. 맞나? 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 외양 내양 곱해서 다르다 그러니까 3이라는 에너지가 13W랑 같더라 이거지. 자, 우리가 궁금한 그러면 얘의 에너지 E는 3분의 13W다 이거. 그러면 얘랑 비교해야지 이제 3람다가 이람수 W라고 했잖아. 그러면 3분의 13W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되려면 얘보다 에너지가 3분의 13배 더 크려면 파장은 몇 배로 줄이면 돼? 13분의 3배 줄이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의 13분의 3이니까 얘는 13분의 9람다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컴퓨터 설명 가기 전에 또 광전효과 한번 쭉 풀자. 그래프 저 유형 말고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광자 썼고 단색광 P, 단색광 Q 썼는데 A 금속에 썼는데 안 일어났고 얘는 썼는데 광전효과 일어났어요. 자, 기니디 가자. 기어.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다. 확실히 P가 에너지가 작잖아, 맞지? 진동수 작다. 맞고. 니은. 가에서 P의 세기를 증가시켜.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빛의 세기는 에너지 개념이 아니라 했어. 빛의 세기는 그냥 뭐 단순히 뭐라 했어? 광자의 개수. 자, 어차피 광자 한 개가 얘 튀어나올 만큼의 에너지가 안 되면 세기 안만 올려도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요. 개수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증가시킨다고 해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이걸 나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빛의 파동성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광전효과, 방금 전에 지나왔던 그 컴퓨터 산란 이제 할 거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다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이번 단원에 있는 실험들은 전부 다 빛의 무슨 성? 입자성. 특이한 거. 입자성 증명한 실험이다. 맞다, 역시. 넘어갑시다. 자, 어떤 금속판에 단색광을 쏠 건데 단색광의 세기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증가시켰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색광의 세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유무를 결정할 수 있나 없나? 없어. 얘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단지 일어났다면 좀 더 많은 전자가 나오겠지. 세기가 세면. 자, 그래서 광전 효과의 유무는 여기서 결정할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자, 단색광의 진동수는 빛의 에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광전 효과 유무를 결정시킬 수 있다 이거지. 자, 근데 여기 위에 보면 보면
없나? 아, 있네. 광전류. 광전류는 전자가 튀어나오면 전류가 되면 그게 광전류예요. 자, 0초부터 8초까지는 흐르다가 8초 이후에 흐르지 않았대. 흐르지 않았으니까 광전 효과가 아예 안 일어난 거야. 여기 보면 8초 이후에는 안 일어났다. 그러면 EF0보다 더 작아지니까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네. 그럼 EF0가 뭐예요? 문턱 진동수. 그리고 그 EF0에 하를 곱하면 이게 뭐가 돼? EF0짜리 빛의 에너지가 됐으니까 이게 이람수다 이제. 금속의 이람수. 자, 그러면 기니디 가봅시다. 기억. 한계 진동수는 F0다. 틀렸고. 니은. 광전류는 2초일 때가 6초일 때보다 적게 흐른다. 자, 광전류 자체가 적게 흐른다, 많이 흐른다는 이제 누가 결정하는 거야? 전자가 많이 튀어나와야 되잖아. 얘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2초, 6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돼. 2초, 6초가 일어나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 근데 둘 다 일어나잖아. 둘 다 일어나니까 세기가 더 셀 때, 6초일 때 세기가 더 세네. 그러면 2초일 때가 더 적게 흐른다. 맞죠? 이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3초, 7초.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가 결정하잖아. 그러면 이거 봐야지, 이거. 3초. 3초일 때랑 7초. 7초일 때 진동수가 3초일 때 더 크니까 에너지도 가져 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3초일 때가 더 크다. 그래서 얘는 맞죠. 니디.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자, 일단은 단색광 X 출발. 자, 근데 B에서 C, A. 자, 굴절했네. 누가 더 소환매질이고? 각도 커졌네. 누가 더 소환매질이고? 얘가 더 소환매질이다, 맞지? 자, 그래서 이 빛은 굴절된 빛을 의미하고, 요 빛은 100% 굴절은 없다 했어. 반사된 빛을 의미한다, 맞지?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문제 의도가 빛을 쐈는데 빛이 굴절된 것도 있고 반사된 것도 있으니까 얘들 둘의 에너지 합해야 얘잖아. 에너지가 좀 나뉘어서 갔겠네. 맞지? 파동의 세기가 좀 나뉘어서 갔겠네. 자, 그 다음에 얘는 P에 들어갔고 얘는 Q에 들어갔어요. 자, 문제 보니까 당연히 얘들아, 당연히 굴절한다고 해서 진동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얘 진동수나 얘 진동수는 똑같지? 똑같은 조건인데 P에서는 방출되었고 다 되었네. 그러면 얘가 좀 달라지는데. P 금속과 Q 금속에서 다 방출됐으니까 가기만 하면 방출하지. 그러면 일단은 이 빛의 에너지가 제법 세다, 맞지? 자, 근데 세타를 키워서 2세타로 넣었더니 얘는 방출이 안 되고 얘는 방출이 된다. 이유가 뭐겠노? 빛이 갔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서 방출이 안 된 게 아니야. 아예 안 간 거지. 우리 안 가게 만들 수 있잖아. P 금속은 굴절된 빛이 가는 곳이잖아. 굴절을 안 시킬 수 있잖아. 뭐 하면 돼? 전반사 하면 된다, 맞지? 2세타라는 각도가 무슨 각을 넘어버렸다? 임기각을 넘어버렸다, 이거지. 그러면 전반사 되어서 여기는 안 가니까 여기 다 가겠지. 그러면 이제 기니디 보면 기억. 입사각이 세타일 때 굴절각은 반사각보다 크다. 이건 뭐 그냥 눈에 보이네. 맞고. 니은. Q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입사각이 2세타일 때가 세타일 때보다 많다. 일단 Q는 반사되는 빛이라서 둘 다 방출이 되는데 당연히 언제 더 많이 방출되겠노? 전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겠노? 전반사가 뭐야? 100% 반사잖아. 여기 빛의 광자의 양이 100%다 갔잖아. 근데 아까 세타 경우에는 일부는 누구한테 갔어? P한테 갔잖아. 그러면 언제 많이 나온다? 전반사 할 때 많이 나온다. 그래서 2세타일 때가 세타일 때보다 많다. 맞죠? 이걸 A와 B를 광섬유 나왔다. 야. 광섬유 코어 누구로 사용해야 돼? 둘 중에 더 밀한 놈을 코어로 써야 되지. 둘 중에 누가 더 밀해요? B가 더 밀하다, 맞죠? 그래서 얘를 코어로 써야 된다. 맞고. 오케이. 다음. 도난 경보기. 삐용삐용 하는 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피해서 막 가잖아, 이렇게. 그런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 걔는 저 멀리 있나 보다. 뭐 연기 같은 거 푹 하면 이제 막 빨간색 씩 보이잖아, 맞지? 그런 게 이제 여기 빛이야. 저기 어딘가에서 적외선 같은 걸로 나한테 쏘는 거야. 내가 광종광이야. 자, 그러면 빛이 오면 빛이 나와서 여기 이제 광전효과가 일어나서 전자가 튀어나올 거야.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게 전류가 되어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서 전자석 돼 있네.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되면 얘가 자석의 역할을 한다 했지. 그러면 얘가 자석이니까 여기 스위치 같은 놈, 이런 금속 막대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도둑이 걸어가다가 이 빛이 오는 거 모르고 딱 막았어. 그럼 어떻게 돼? 빛이까지 못 가지? 그러면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난다, 맞지?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면 전류가 안 흐르고, 그러면 자석이 안 되니까 얘가 갑자기 튕겨나가는 거지. 그러면 딱 되면서 이제 여기가 딱 완성이 되면서 빙빙빙빙 하는 거지. 어, 참, 머리 좋아해. 맞지? 잘 만들었다. 자, 그래서 기니디에 보면 기억. 자외선의 세기가 증가하면 전자석에 의한 자기력도 증가한다. 자, 색이 증가하면 광자가 많이 가니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많이 나오면 전류 많이 흐르고, 전류 많이 흐르면 자석 좋아지지. 그럼 얘 맞다, 이거지. 니은. 자외선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광전관 내의 금속 이람수보다 크다. 그러니까 광전효과 일어나고 있고. 디귿. 자외선 대신 F0보다, F0가 문턱 진동수겠지, 뭐. 자, 한 개 진동수가 F0인 광전관인데, 부저가 울린다. F0보다 작은 빛을 쏘면 어차피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잖아. 가린 거하고 똑같지, 맞지? 그러면 부저 울리겠지. 맞다. 다음, 검정기 문제. 이렇게 하고. 자, 일단은 검정기 문제는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면 의미가 없고,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그 검정기를 뭐화 시킨다. 전자를 자꾸 빼앗아 갈 거니까. 플러스화 시키는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변화 없음, 벌어짐. 변화 없으면 안 일어난 거. A 빛을 P에 쏘니까 안 일어나고 Q에 쏘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네. 그러면 P가 Q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놈이다. 음. 자, 그 다음에 B를 쏘니까 둘 다 벌어지네. 그러면 B는 P한테서도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애니까 A보다는 B가 에너지가 좀 더 크다. 진동수가 클 거고 람다는 작을 거고. 기니 D 가봅시다. 기억. 빛의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 맞죠? 에너지가 크니까. 니은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P, Q 비교를 했으니까 P가 더 어려운 놈이잖아. P가 문턱 진동수가 더 크다. 맞죠? 디귿, 나에서 A를 더 오래, 일단은 더 오래 비춘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더 오래 비추면 벌어지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시간하고 상관없다 이거지. 얘는 파동성이 아니고 입자성이다. 예, 넘어갑시다. 유무서 5번. 자, 빛을 같이 쏘면 섞이는 거는 생각하면 안 돼. 각각 따로따로. 자, A와 B를 동시에 같이 쐈어. 그랬더니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제로다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A, B 두 중에 하나는 안 나와도 돼. 근데 이제로 나오게 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둘 다 이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뭐는 없어. 여기 중에서 이제로 나오게 하는 애가 있었으면 여기 최대값이 이제로 됐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로가 주인공이고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 자, B와 C 나왔네. 답 나왔네. 자, B와 C에서 쏘니까 얼마 됐어요? 220. 그러면 당연히 이 220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 C여야지, C. B가 220의 주인공이 됐으면 여기서도 220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C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A와 C를 쏘면, 어? 일단은 우리가 풀 수가 없는데. 풀 수가 있구나. 220다. 미안하다. 어.
A가 끽해야 2제로잖아, 맞지? 그러면 A랑 C를 붙여놓으면 220로 나와야지. C가 220로 주인공이었어. 오케이. 아, 잠깐 이상한 생각했다. 자, 기억. 기억은 320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응. 더 하면 안 돼. 각각 따로따로. 니은. 단색광의 진동수는 C가 B보다 크다. C가 주인공이었으니까. C가 B보다 크다. 맞고. 이거. 금속판의 문턱 한계 진동수는 C의 진동수보다 크다. C의 진동수보다 컸으면 안 나왔겠지. 응. 틀렸다. 다음. 자, 금속판의 또 문턱 진동수는 F0. 자, 근데 그래프 보니까 X축은 진동수, Y축은 세기 그래프. 자, 기본적으로 진동수 F0. 딱 전개가 되는 진동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의 빛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광전효과가 일어나는 빛들은 여기에 있는 빛들이다 이거지. 그러면 C보다는 B가 더 세기가 세니까 많이 나올 거고 전자가 C보다 D가 에너지가 크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나오겠지. 뭐 그런 거. 비니디 가봅시다.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A를 비출 때가 더 크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A가 안 나오니까. 예. 광전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를 비출 때가, 자, 전류의 세기는 전자의 개수가 담당하니까 BC 비교하면 BC 세기가 센 거. B가 더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 이걸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 D. D가 제일 크겠네. 가장 크다. 맞죠? 전자의 에너지, 그건 빛의 에너지가 결정하는 거지. 야, 그래프에서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란다. 옛날 문제인갑다. 자, 보면 이제, 그래프 시간 한번 적어보고 또. 자, 빛의 에너지에서 이함수만큼의 에너지를 빼고 전자가 가지고 나오면 그게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하는 그래프예요. 자, 1번. W는 금속의 이함수이다. 맞고. 2번. 광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F0의 값이 커진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F0는 금속의 특성이지. 빛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3번. 가는 진동수 F인 광자 한 개가 가진 에너지다. 자, 가는 이만큼이네. 내가 F 쐈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에너지 이만큼짜리 빛을 쏜 거라 했지. 근데 얼마를 이겨내고 요 금속의 이함수만큼을 이겨내고 얼마의 운동인지 가진 애가 최대다. 요만큼의 운동인지 가진 애가 최대다. 그래서 가가 빛의 에너지니 물었으니까 얘는 맞다. 이거지. 니은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크다.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센 빛이니까 운동에너지 많이 가져가고. 5번 F0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은 금속 A에 얘도 뭐 당연하지. F0보다 작으면 방출되지 않겠지. 답이 벌써 나왔었네. 2번.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요번에 이제 람다분의 하시 그래프다. 얘들아, 요거 볼 때는, 자, 여기에 4람다, 2람다, 람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이거 전부 다 빛의 파장이잖아. 근데 단지, 자, 그러면 자, 파장이 람다인 빛과 2람다인 빛과 4람다인 빛은 에너지가 몇 대 몇 대 몇이겠노? 파장이 1대 2대 4인 빛의 에너지 B는 4대 2대 1 되겠지. 그러면 자, 얘가 4E짜리 에너지면 얘가 2E짜리 에너지고 얘가 E짜리 에너지란 거야. 자, 근데 여기의 에너지랑 여기 2람다랑 4람다는 무슨 의미라 했어? 두 금속의 이람수의 의미라 했잖아. 이람수의 의미.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빛은 이제 쏴주는 빛이야. 람다짜리 빛을 쏴주니까 A 금속에서는 이만큼 가지고 나왔고 전자가 B 금속에서는 이만큼 가지고 나왔다 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내가 쏴준 빛의 에너지가 4인데 A 금속의 이람수는 2라며. 그러면 2 이겨내고 얼마짜리 애가 나왔다? 2짜리 애가 나왔을 거고. 내가 쏴준 빛의 에너지가 4인데 비금속의 이람수는 1라며. 맞니? 그러면 4이 쐈는데 2 이겨내고 얼마짜리 에너지가 나오는데? 3위짜리 에너지가 나오면 된다 이거지. 3위.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이람수가 큰 게 문턱 진동수가 큰데 이람수는 A가 더 크지.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고. 니은 이온과 이투는 3대 2다. 3대 2대 3이다 돼야 돼. 얘는 틀렸네. 틀렸고. 그럼 D가 빛의 진동수가 3람다 분의 C.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떤 빛의 진동수가 3람다 분의 C란 거는 그 빛의 파장이 얼마란 거야? 3람다라는 얘기지, 3람다. 자, 파장이 3람다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에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3람다짜리 쏘면 A 여기 있네. A의 한계 파장은 2람다잖아. 그럼 3람다 쏘면 방출 안 되겠지? 얘는 틀렸다. 이거지. 다음. 자, 단색광 진동수 최대 운동 에너지 봅시다. 자, 비교는 항상 둘 다 바꾸면 안 돼.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A 금속판에 둘 다 쏜 거고, 근데 F1 쐈고 F2 쐈어요. F1 쏘니까 E0, F2 쏘니까 E0.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고? F1보다는 F2인 빛의 에너지가 더 크구나. 근데 얼마만큼 더 크다? E0만큼 더 크다. 2배 더 크다 하면 안 돼. 이람수를 이겨내고 나온 결과가 2배 나서 그냥 F1짜리 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F2짜리 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얼마만큼? E0만큼 더 크다. E0만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같은 비금속에 또 F1, F2 쏘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E0만큼 더 많이 가지고 나오겠지 또. 지금 얘가 3E0를 했으니까 얘는 2E0. 그러면 A 금속이랑 B 금속 비교하려면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비교합시다. 이렇게 비교하면 같은 진동수 F1인 빛을 쐈는데 A에 쏘니까 E0, B 쏘니까 E0가 나왔대. 누가 이람수가 더 큰 금속이야? 같은 빛을 쐈는데 전자가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가 작은 거. A가 더 작잖아. 그럼 얘는 이람수가 크다 이거지. 그것도 얼마만큼 더 크다? E0만큼 더 크다. 기니 D 가봅시다. 기억. 철수네. 철수. F2-F1분의 E0는 플랑크 상수와 같다. 자, 이거겠지 뭐. 하 F2, 하 F1, 빛의 에너지 차이. 이게 얼마였어요? E0였잖아. 그러면 F2-F1을 나누면 플랑크 상수와 같다. 맞죠? 니은, 0이 표의 가에 들어갈 값은 E0다. 맞고, 아까 E0. 민수, 실험 1에서 단색광의 세기를 2배로 증가시키며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다. 말이 안 되죠?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전자가 많이 나올 뿐이다. 이게 자, 빛 A는 진동수가 F짜리인 빛이고 빛 B는 진동수가 EF. 진동수가 딱 2배니까 얘보다는 얘가 에너지가 2배인 거 맞아. 자, 에너지가 2배짜리 빛을 비춰서 이제 이렇게 했대. X에 쏘니까 320랑 720을 샀단다. 그러면 얘 빛의 에너지 얼마겠노? 그럼 요런 건 이제 그냥 눈에 좀 보이잖아. 얘보다 얘가 에너지 2배인 거 맞아. 같은 금속에 쌌더니 똑같은 이람수 이겨내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3위가 됐고 7위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 이함수만 딱딱 더해주면 이게 2배 돼야 되잖아. 보이잖아. 이 제로만 더하면 되잖아. 뭐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잖아. 이 제로 더하면 얘는 4 되고 얘는 8 되잖아. 아, 그러면 이 X라는 금속의 이함수가 이 제로고 각각 빛의 에너지가 4E0랑 8E0구나. 그러면 여기 2E0 된 거 보니까 이 금속은 이함수가 2E0고. 그러면 2E0 이겨내고 튀어나오는 최대 운동에너지는 6E0 되겠다. D니 D, 기억은 7E0보다 작다. 맞고. 니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빛의 최소 진동수는 뭐 한계 진동수 얘기하는 것 같아. X랑 Y 비교하래. X, Y 비교하니까 같은 빛 쐈을 때 얘가 잘 못 나오잖아. 이함수가 얘가 크네. 그러면 한계 진동수도 Y가 더 크겠지. X가 Y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죠. 이거 A와 B를 X에 함께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인지는 이런 거 더하면 안 된다. 이거지. A, B 함께 비추면 최대는 그냥 얘가 주인공 하면 돼. 720. 틀렸다.